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좀 관리도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지금 이 바이크 같은 경우 94년식 일렉트라 글라이드 모델이고, 그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그 로드킹 파츠로 이제 교환을 해놓은 일렉킹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시죠. 그 모델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오일루유랑 소모품 교환 이런 거를 하려고 입고가 된 건데, 오일루유가 제법 좀 있어요. 지금 요 실린더 쪽 밑에 크랭크 케이스 쪽 있죠. 그쪽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오일이 묻어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실린더랑 실린더 헤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가스켓 그쪽 부분이 지금 터졌어요. 터져갖고 엔진을 시동을 걸면 그쪽 부분으로 이제 안에서 이제 압이 지금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소리만 들려드리면 정확히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휴지를 이렇게 한번 걸어 놓고 엔진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테이프 한 다음에 여기다 한번 걸어 볼게요. 지금 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위치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휴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을 오랫동안 좀 돌려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시동을 좀 워밍업을 해서 열이 받으면 이제 소리가 또 바뀌어요. 이런 경우 보통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좀 덜어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플러를 이제 튜닝을 했거나 뭐 에어클리너 쪽을 이제 변경을 했을 때 이제 그 에어클리너 그 튜닝 필터 쪽으로 이제 흡입되는 이제 소리랑 이제 머플러 이제 배기음 때문에 이런 미세한 소리를 좀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쪽 상단부 로커박스 요쪽 부분에서도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가. 그래서 가스켓을 신품으로 교환을 했는데도 요쪽 상단부에서도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요 로커박스 위쪽에 부품, 그러니까 그 커버를 그 정렬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그냥 조립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가스켓 교환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요 정렬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스켓이 요 에보 엔진 같은 경우 보면 요 밑에 실린더 헤드 요쪽 부분에 한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요쪽에도 가스켓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위에 가스켓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볼트 고정하는 부분 그쪽 부분에도 이제 가스켓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정렬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란히 맞추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그 새는 소리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다가 진동으로 또 틀어져서 새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점검을 해주시고 수시로 한 번씩 그 볼트도 조여 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고 그 토크렌치로 조여 주시던지 아니면 손으로 좀 적당한 힘으로 해서 조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일단 요 지금 상태를 보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탈거를 해 본 다음에 안쪽 상태를 한번 봐 볼게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 진단을 또 하는 방법이 이제 뭐 플러그 쪽 탈거한 다음에 이제 엔진 그 압축 압력 이제 뭐 컴프레션 테스트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가스켓이 이제 터진 상태라서 컴프레션 테스트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좀 엔진 열이 조금 식은 다음에 안쪽 부분 내시경을 한번 넣어갖고 안쪽 컨디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플러그를 빼서 한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이전 영상에서도 플러그 교환을 할 때 요 플러그 쪽 요 주변부 뭐 에어로 이렇게 좀 불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뭐 자가로 만약에 교환을 할 때는 에어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전동으로 하는 뭐 이런 송풍기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걸 다 구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칫솔 같은 거 있잖아요. 못 쓰는 칫솔, 예, 이런 걸로 주변부를 이렇게 좀 그 풀러내기 전에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걸 해주는 이유는 아시죠? 뭐 주변부에 뭐 타르나 뭐 이물질이나 이제 뭐 돌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플러그를 뺐을 때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로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빼볼게요. 이제 엔진 쪽 점검을 이제 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순서는 뭐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뭐 노이즈 테스트라든지 뭐 엔진 누유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제 다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엔진 쪽을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이그니션 코일이나 뭐 이쪽에 이제 그 전기 신호 스파크가 오는 뭐 전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플러그 탈거해서 플러그의 컨디션 그 다음 뭐 오일 펌프 쪽에 뭐 오일 압력이라든지 엔진 컴프레션 테스트를 통한 이제 뭐 그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엔진 내시경을 이제 넣어서 엔진 안쪽에 컨디션을 보게 됩니다. 보통 엔진 쪽 그 컴프레션 테스트를 할 때는 나중에 이제 뭐 저희가 사용하는 뭐 장비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런 그 공구를 사용을 합니다. 예. 플러그 사이즈마다 꽂는 게 다 틀리거든요. 뭐 이런 걸로 해서 하기도 하고 이거 외에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다가 플러그 쪽 그 들어가는 부분 거기다가 대고 바로 측정하는 뭐 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뭐 디지털 방식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공구를 전부 다 보여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공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사용하는 공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내시경을 안에다가 넣어서 한번 볼 건데요. 내시경도 종류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한 몇 가지 되는데, 요런 이제 그 굴절이 안 되는 스트레이트 타입의 이런 내시경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 이런 데다가 꽂아 갖고 여기서 보면 이 앞쪽이 이제 렌즈거든요. 이쪽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굴절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으로 넣어서 이제 뭐 실린더 헤드, 밸브 쪽 컨디션도 볼 수 있고, 이제 벽면, 그쪽 부분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런 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알리에 많이 팔고 있어요. 금액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주 쓰는 내시경이 요 제품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런 내시경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요것도 이렇게 굴절이 돼요. 이게 돌아가죠. 이 레버를 돌리면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구멍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에 밸브 쪽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툴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핸드폰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어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